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동아일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여권을 돈키호테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예상 밖의 신년 기자회견이 상당히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오늘날의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박범계 두 사람이 왔는데, 박범계는 인사도 만나서 하겠다 등등 입으로 립서비스는 잘 했습니다만은, 립서비스 그거는 저는 립서비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립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립서비스는 잘하죠, 박범계가. 박범계는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형하고 그러고 무척 따랐다는 거 아닙니다.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그 감사, 국정감사 할 때 그 앞에서 면상에서 바로 그냥 검찰총장을 분노하게 만든 안면 몰수형 그날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선택적 정인이 뭐니 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이 아니 과거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그 말만 하고 별 말을 하지를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박범계를 거꾸로 알았습니다. 저분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입니다. 화해 제스처 비슷한 인사도 뭐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박범계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것이 박범계의 이야기에 끝날 것이지 그 사람이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즌2, 추미애 시즌2가 반드시 됩니다. 추미애 시즌2 어디에서부터? 그건 인사입니다. 인사. 이분은 대전현충원에 가서도 거기서 검찰개혁을 쓴 사람입니다. 아, 대통령님 하고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님의 화답이 법무부 장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무슨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어떻게 인사를 함께 하겠다고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지금 저는 안 됩니다. 제스처죠. 제스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자 이름이 황형준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가십성으로 이렇게 썼는데, 지난 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연 하이라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그걸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말을 인용을 했죠.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여태까지 검찰총장을 집중 공격했던 여당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황당무계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냥 이걸 두고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각까지 한 사람이 문 대통령인데, 저 대통령 말이 맞아? 하고 의아하는 반응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검찰의 조직 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치라면서 윤 총장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나타낸 문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사실 황당한 사람들은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섰던 이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 멋쓰게 줄 수밖에 없죠. 청와대 2인자였던 임종석이는 그 대통령 회견 나흘 전인 14일 날 윤 총장과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최재형 감사원장을 한데 묶어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광훈,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 좌파들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정광훈,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에게서 내 같은 냄새가 난다. 말을 해도 지저분한 얘기를 합니다. 보면. 아니 이거는 정상적으로 품격이 있는 분이 할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뭡니까 이게? 그런 말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4일 뒤에 기자회견에서 바로 그냥 윤석열은 우리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이래버렸으니 완전히 다들 집중 공격하면서 눈치 보면서 신나게 공격을 하다가 그냥 공격수들이 그냥 완전히 힘이 확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이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윤 총장에 포탄을 퍼붓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사격금지 그 명령하고 같았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은 뒤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해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뒤부터 이미 여권 인사들은 청와대가 이제는 윤 총장을 그냥 놔둬야 한다면서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하든 말든 칼춤을 추든 말든 내버려 두고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난해 말 후임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박범계를 탁 지명했습니다. 아주 지명을 해도 정말 이렇게 원수가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잘 파악이란 듯이 딱 박범계라는 사람을 지명을 해서 법무장관으로 앉혔습니다. 그걸 보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했어도 실은 끝까지 죽이겠다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인사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추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야권 대선 주자를 부각했던 윤 총장도 정작 추 전 장관이 교체되자 야권 지지자들 시야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추윤 갈등이 이제 사라지니까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또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감성이 발동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데 결국 이 조국 법무장관 수사 이후에 야권 주자로 부각된 윤 총장을 향해서 총공세로 나섰던 추미애 및 그 민주당 인사들은 소위 과거에 그 돈키호테란 소설 있지 않습니까? 풍차를 계속 돌리는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던 돈키호테 같은 아주 우스 모양새 그런 아주 희극적이고 코믹한 그러한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윤 총장과 통화를 했다면서 윤 총장이 자기를 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어떻게 야당 정치인을 할 수 있냐라고 하더라면서 윤 총장의 야당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향후에 정치권에 입문할지도 미지수고 그렇지만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은 우리 편 수사는 안 된다는 여권의 내로남불하고 편가르기가 바로 그것이 윤 총장을 키운 것이지 대통령이 키워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윤 총장이 향후 정치권에 임명할 줄은 모르지만은 윤 총장이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게 자기들이 키웠다 추미애가 키웠다 아닙니다.
결국 키운 거는 뭐냐면 스스로 큰 겁니다. 우리 편 수사는 안 된다고 했던 이 소위 이 정권의 소위 가치, 우리 건드리면 안 돼. 내로남불. 알겠어? 바로 이런 여권의 내로남불하고 편가르기에 대해서 그 결과로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맞섰다는 바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중심 과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법원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판사 탄핵안 그 소추를 처리를 시도합니다. 법원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피하 구분하는 이제 적대적 사고방식이 이제는 어디까지? 사법부까지 다 갑니다. 우리 편, 네 편, 안 되면 죽여. 어떻게? 탄핵으로라도 판사들 말 안 들으면 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들 흔히들 얘기합니다.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법원을.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피야만 계속 구분합니다. 적과 우리 편만 계속 구분하는 적대적 사고방식을 지금 끝까지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앞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최재형 원장이 이어가지고 제3, 제4의 윤석열이 안 생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3, 제4의 윤석열이 생길 수 있다. 자, 김진우 공수처 자기를 돌봐줄 공수처장이라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 마음을 알 길 없지 않습니까? 또 알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반란이 일어날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죠. 지금 벌써 대깨문들도 약해지고 있잖아요. 왜? 대깨문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인기가 뭐 별로거든요. 대통령 인기가 별로거든요. 뭐 약간 높였다 낮췄다 하지만 저 여론조사 믿거나 말거나 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때가 됐구나. 이렇게 출렁거릴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뭐 여론조사를 뭐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민주당이 확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미 다 국민들은 여론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구분하고 적대적 사고방식만 지속적으로 내세우면은 결국 최재형 원장, 윤석열 총장, 제3, 제4, 제5의 이런 분들이 계속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황영정 정치부 기자가 핵심적으로 지금 얘기를 여태까지 하고 싶어 했던 얘기는 바로 이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제2, 제3, 제4의 윤석열도 나오고 최재형도 나올 것이다. 두고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남은 암흑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광풍이 부는 마지막 바람에 속하는 그 시간에 공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다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놀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국가 안보가 활성돼 있는 또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 모습이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